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토양의 구성 성분을 졸업하셨고 이제 작물 생육에는 어떤 토양이 좋은가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먼저 토성 볼게요. 근데 여기 영어로 텍스처라고 써있죠. 텍스처, 조직. 네, 그냥 토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토성이란 토양의 물리적 조건 중 하나로 모래, 미사, 자갈, 점토 이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모래질 토양이냐, 점토질 토양이냐, 사토냐, 식토냐 그거예요. 네. 그걸 토성이라고 한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작물의 생육에 지금 그거 하는 거잖아요.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모래질 토양과 점토질 토양 양극단을 비교하자면 공기 유통, 우리 지금까지 한 게 토양 공기, 토양 수분 얼마나 중요해요? 수분의 함유량, 또 비료를 뿌렸을 때 어떤 양분의 보유력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온도 변화도 다 다를 것이고, 그쵸? 작물의 생육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입자를 이렇게 분류를 한다 하는데 사실 아주 가끔 이 입자에 대한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이제 가능성이 출제의 비중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점토 한번 볼까요? 점토. 익숙한 말들이 나옵니다. 콜로이드, 교질, 아주 작은, 녹지 않는 유기물이 많으면 콜로이드가 많다. 물론 점토 광물에서도 나온다 했어요. 어쨌든 토양 속에 있는 교질은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다. 음전화. 그래서 플러스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을 끌어당긴다. 양이온을 흡착한다. 즉 교질이 많다, 마이너스 성격이 많다, 양이온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저 양이온들이 뭐였죠? 이렇게 생긴 제가 이제 이거 뭔지 아시겠죠? 수소이온. 얘는 좋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생긴 얘도 보셨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다 뭐였죠? 무기 성분. 그래서 얘네들 우리는 이제 염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얘네들은 양분인데 얘네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능력이 크다. 양이온의 흡착 능력이 크다. 그리고 이 양이온들은 마이너스 성격을 띤 토양 입자들에 이렇게 붙어서 자기들끼리 더 흡착력이 센 친구가 너 나가 그리고 교환되기도 한다. 그래서 저 양이온의 그 총량, 양이온, 치환, 용량, 교환 용량 또는 능력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양이온들이 많을수록 양분이 많은 비옥한 복습 겸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봐주세요. 식질 토양, 즉 점토질 토양. 경운이 어렵겠죠? 갈기가 어렵겠죠? 같은 부피의 모래질 토양보다 무게가 가벼움. 이런 정도, 이 점토 밑에 있는 땅땅땅 이 정도는 한번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엑기스로 배웠죠? 네. 모래질에서 점토질까지. 하지만 식물은 이렇게를 좋아한다. 양토를 중심으로 사양에서 식양토. 그냥 답에서 모르겠다. 작물에 좋은 거? 그러면 양토, 식양토, 사양토 네, 고르시면 돼요. 네. 자, 사토. 뭐 이거 몇 퍼센트 이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런 거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사토와 식토 두 가지에 대비되는 성격. 네. 사토 볼까요? 온도 변화에 민감하대요. 그쵸. 온도 변화에 민감해요. 그 다음에 점성이 적어 경작이 쉽대요. 경작은 쉬운데, 일단 봤더니 투수 통기성은 좋지만 반대로 뭘까요? 즉 물 빠짐 좋고 공기 유통 좋지만 물 빠지는 게 좋은 게 뭐예요? 물을 잘 보유하고 있어요. 보수력.
또 양분을 잘 흡착하고 있는 보비력 이런 건 좋지 않겠죠. 그렇죠? 가뭄에 약하고 토양 침식이 심하고 경작 밭갈기는 좋고 유기물 분해는 잘 되지만 보비력이 약하고 그럼 당연히 뭐 사토에는 점토를 객토하고 나오겠죠. 네. 점토질 토양 볼까요? 식토. 양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아까 콜로이드 많다고 하네요. 콜로이드 많다고 하네요. 교질. 화학적 성질은 좋지만 통기 반대잖아요. 반대. 통기 꽉 막혀 있어요. 이건 좋지 않고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능력은 좋고 둘 다 어느 정도 섞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작물한텐 좋다. 유기물 분해가 느리고 왜 느릴까요? 유기물 분해해주는 친구가 누구라고요? 미생물. 아니 이게 안 좋대잖아요. 통기가 안 좋대잖아요. 미생물이 숨을 못 쉬어요. 유기물 분해가 느리고 가끔 사토의 유기물 분해가 식토의 유기물 분해가 어떤 게 잘 되고 안 되는지 네.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고 포인트 보시고 자, 작물 생육과 토성 대체적으로 생산력은 양토가 좋다. 점토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생산력이 일단 증가는 해요. 왜 아까 보수 보비력이 좋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감소한다.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이번에는 토양 구조 볼게요. 드디어 입단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다 생각하세요. 시험에. 입단. 한 번은 꼭 나옵니다. 토양 구조. 이번엔 스트럭처네요. 구조. 가장 중요한 건 입단 구조죠.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단립 구조 또는 떼알, 호달 구조. 근데 이제 가끔 이상 구조라는 것도 하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얘는. 네. 입단 구조는 단일 입자가 집합해서 2차, 3차, 4차 집합해서 입단, 볏집단 떼알을 형성하는 거예요. 단립 구조는 봤을 때 서로 덩어리를 이루지 않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홑알. 자, 유기물과 석회가 많은 표층토에 왜 입단이 잘 형성돼 있을까요? 아니, 지금 많이 들은 내용이잖아요. 석회. 유기물을 분해해주는 미생물. 그쵸. 분해하면서 내뱉는 거. 석회. 석회, 요 성분.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접착제. 잘 묶어버려요. 잘. 됐죠? 불규칙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대소공극이 많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대소공극이 많으니까 대공극의 통기, 소공극, 모관극의 수분. 작물 생육에 적합하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어떤 게 작물 생육에 좋냐. 네. 유기물 분해가 촉진된다. 투수 통기가 좋으니까 유기물도 미생물도 번식하고 살기 좋겠죠. 자, 입단, 그다음에 호달. 근데 먼지를 묻는 이게 무슨 구조예요? 이런 문제는 안 나. 이런 문제 안 나오고 여기서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3스타. 자, 10문제가 나오면 7문제는요. 입단 구조를 파괴하는 요인을 물어요. 1, 2, 3, 4가 답이에요. 이 중에 하나 빼놓고 이 중에 뭐 나머지 하나 갖다 놓는 거겠죠. 자, 입단 구조를 파괴하는 거 결론은 뭐냐? 팽창과 수축의 반복이에요. 습윤, 건조, 고온, 저온, 동결, 융해. 이렇게 해서 팽창과 토양 입자가 이렇게 반복되면 입단이 깨진다. 또 하나, 너무 잦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제가 이 토양 속에 있는 모세 혈관들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기와 수분이 오가는 그 통로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의 첨가. 여러분 결국 이 비와 바람도 여기 속하는 거겠죠. 네. 자, 파괴 요인이 여기 있다 치면 이제 그래도 10문제면 한 3, 4문제, 2, 3문제 정도는 형성도 묻겠죠. 네. 입단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 유기물 석회 많이 봤습니다. 미생물 관련해서. 콩과 작물, 심근성 작물 재배 봤고요. 토양 계량제, 대표적인 거 석회도 있고요.
토양을 피복하면 양수분 유실 방지되겠죠? 지운이 상실되는 것도 방지되겠죠? 작물 재배에 많이 좋겠죠. 호달 구조, 떼알 구조 한번 보세요. 네. 자, 이게 토성,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이어서 한 거 토양 구조, 사양토, 양토, 식양토, 그 다음에 토양 구조는 입단, 결과적으로는 이거고 이 중에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입단을 파괴하는 요인. 네. 이번엔 토양 단면 볼게요. 단면, 프로필이네요. 네. 토양을 수직으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토층의 집합체이다. 토양을 이렇게 자르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토층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이게 토양 단면이에요. 토양 단면. 사실 출제 비중은 조금 떨어지는. 네. 어쨌든 저런 토층들이 하나씩 쌓여 있는 게 토양 단면이래요. 그 토층을 분류하는데 이런 이름이 있고요. 잠시 후에 볼게요. 여기서는요. 한번 뭐 읽어보시면 토양 생성작용과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토양 4단계, 생성 4단계 뭐 있었죠? 변형. 다 잊어버리셨으면. 네. 그 다음에 전위. 그 다음에 첨가. 그 다음에 뭐 용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관련 내용이죠. 뭐. 식물이 풍화된 암석이나 새로운 퇴적물 위에 변형. 유기물이 섞이고 토양 단면이 발달한다. 근데 얘네들은 이동한대잖아요. 이동은 물과 미생물에 의해서 이동한다. 전위.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이 또 쌓이기도 하고 용탈, 그 다음 집적이 반복되면서 각각의 토층이 형성되고 차곡차곡 쌓인다.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예요.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깊은 토양, 여기 또 이제 뭐 저지대나 논해 토양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환원 상태가 된다, 회색을 띈다. 여러분, 환원, 회색, 히읗. 이거 꼭 기억하세요. 환원 상태로 된다. 아니, 깊게 들어가면 아까 환원이 뭐였죠? 환원. 산소를 잃는 거였잖아요. 산소를 잃는 거. 아니, 뭐 수소, 전자 얻는 거 이런 건 우리 생각하지 말아요. 재배학 상관없어요. 산소를 잃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환원. 그래서 깊게 들어갈수록 공기가 부족해서. 근데 환원은 회색을 띈대요. 깊게 들어갈수록 공기가 부족하네요. 산소 아닌 다른 것들로 산소를 잃게 되겠네요. 환원, 회색. 검정색에서 점점점 밝은 회색으로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아주 가끔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토양 단면의 세부 토층. 이 토층의 이름인데 위부터 이렇게 순서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순서. 토양 단면의 최상층, 유기물이 집적된 유기물층. 저 알파벳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 다음에 용탈층. 여기 보시면 어두운 색을 띠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밝은 회색이지만 여기까지는 어두운 색. 그 다음에 생물 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 용탈층.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 출제 확률은 좀 떨어지고요. 나온다 해도 우선순위는 아니란 얘기죠. 네. 순서, 환원된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환원, 밝은 회색을 띈다. 토양 반응 볼게요. 자, 오늘의 핵심이죠. 입단 구조와 더불어 오늘의 핵심. 물론 이제 토성도 양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입단 구조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요 자체를 묻는다기보다는 앞으로 또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토양 반응. 아까 토성은 뭐 물리적인 토양의 조건이다. 그죠? 얘는 이제 화학적인 조건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토양 반응이란 토양이 산성, 염기성, 중성. 여러분 이미 기본은 했어요. 그쵸? 이걸 토양 반응이라는데 어떤 성격을 띠냐? 토양 반응. 자, pH 나중에 보시고
중성을 보이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약산성에서 중성을 식물이 제일 좋아한다. 중성이 여기면 요 정도. 그쵸? 여기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 중간 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네.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건데, 네,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토양의 수소이온 농도. 우리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거 많이 봤어요, 이제. 네. 염기를 할 때 많이 보셨죠? 염기가 뭐다? 염기는 얘를 수산화이온을 발생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얘를 흡수해서 얘를 소모시킨다. 그쵸? 염기.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인데 얘를 흡수한다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아진다, 적어진다? 염기는 얘를 흡수한대잖아요. 소모시킨대잖아요. 얘를 중화시킨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갈수록 얘가 적어진다. 이것까지 우리 했었어요. 다시. 사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산성, 얘를 발생시켜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수소 이온이 많다. 농도가 높다. 염기성, 얘를 소모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수소 이온 농도가 낮다. 그쵸?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중성이 가운데 있고.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보자고요. 수소이온이 얼만큼 있니? 그거에 따라서 이 토양이, 물론 이제 우리 용액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토양이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중성이니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얼만큼 있니? 얼만큼 산성화됐니? 이해되시죠?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pH로 표현한대요. 수소이온이 얼만큼 있니를 pH로 표시한대요. 따라오셨죠?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작으며 반대네요. 우리 반대 또 나왔죠. 수분 함량과 PF, 토양 수분 장력도 반비례였잖아요. 함량이 많을수록, 토양의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PF는 낮았다. 반대다.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반비례. 수소이온 농도가 얼만큼 많니를 나타내는 거를 pH 값으로 하는데 농도가 높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면 이쪽이 높은 거죠. 이쪽이 높은 거죠. 그럼 pH는 낮아요. pH 값은 낮아요. 이게 높으면 이게 낮아요. 반비례.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염이 흡수한다 그랬어요.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낮으면 pH 값은 높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반비례다. 자, pH.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얘를 표현하는 거예요. 산성도 얼만큼 토양이 산성화됐니? 우리는 수용이 필요 없고 토양이 얼만큼 산성화됐니? 척도이다. pH 숫자가 작을수록 작네요. 산성이, 수소이온이 많네요. 산성이. pH 숫자가 클수록 알칼리성, 같은 말 염기성이라 했잖아요. 수소이온 농도가 작네요. 반비례. 자, 그러면 이 pH 값은요. 몇부터 몇까지 봤을 때 0부터 14로 본대요. 그럼 가운데 중성은 뭘까요? 중성은 7.0. 그럼 중성 7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염기성, 알칼리성. 밑으로 가면 산성. 이해되시죠? 네. 자, 매우 중요하니까 정리 깔끔하게 잘 해 놓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합니다. 산성, 얘가 많다. pH 값은 낮다. 반비례. 여러분의 왼편에 있고요. 오른쪽으로 오면 염기성, 알칼리성. 얘를 소모시킨대요. 얘가 소모시키니까 적다, 낮다, 농도가. 그럼 pH 값은 반대니까 높다. 자, 0부터 14. 중성은 뭐라고요? 중성 pH 값이 7. 식물은 이 정도를 좋아한다. 약산성에서 중성.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럼 토양이 산성화됐대요. 어떻게 해요? 끌어와야 되겠죠. 토양이 염기성 토양이래. 어떻게 해요? pH 낮춰줘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여기로 만드는 거예요. 약산성에서 중성의 토양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이 보기에서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면 중성이 될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고 수소이온에 대한 거 한번 보시고 결과적으로는 작물 생육과 어떤 영향이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강산성, 약산성에서 중성, 강알칼리성, 약산성에서 중성이 좋다라고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못 맞추실 일은 없는데 만약에 재배학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얘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래 산성 토양에는 뭐가 어떻게 되는데? 알칼리성, 강염기성 토양엔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걸 다 암기하셔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 잠시 후에 보고요. 한국 토양은 사실 약간 산성 토양이죠. 지력이 이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우리 그때 지수도 봤었죠. 네. 자, 산성 토양 봅시다. 3스타예요. 지금까지 사실 예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었던 거예요. 산성 토양, 수소 이온 농도가 왼쪽이 보다 높은 pH 값은 낮은 이 이하의 강산성을 띠는 토양이다. 자, 산성 토양의 종류, 활산성, 치환산성, 뭐 여기 또 잠산성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토양 산성화학. 자, 그러면 왜 얘는 많이 발생할까? 왜 수소 이온은 많이 발생해서 왜 토양을 산성화시킬까? 그리고 산성화된 토양은 작물에 뭐가 안 좋을까? 결국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왜 발생할까? 우리 하나는 봤었어요. 일단 보자고요. 토양 중에 탄산이 얘를 많이 발생시킨대요. 근데 우리 이거랑 관련해서 봤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하면 여러 탄산을 거쳐서 수소 이온을 발생시킨다. 기억나시죠? 그때 한번 봤어요. 토양 공개할 때. 자, 나머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토양은 그러면 왜 산성화될까? 왜 얘가 많이 생성될까? 같은 말. 첫째, 대기 중에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빗물에 녹아서 탄산을 만들어내고 얘는 얘를 만들어낸다. 여기 있네요. 이산화탄소, 물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얘가 나와요. 얘가 많아지면 산성화된다. 그 다음에 호흡 있었죠? 토양 속에선 작물 뿌리나 미생물이나 다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 얘기. 탄산가스, 계속 이산화탄소 대신에 이제 탄산가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호흡에 의해서 방출된 탄산가스, 탄산. 결과적으로 얘를 또 만들어내요. 탄산화된다? 탄산화된다? 얘를 만들어낸다. 또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각종 나쁜 유기산들을 만들어내는데 얘도 결국 토양 산성화의 원인이다. 자, 이 토양 산성화는요, 여러분이 산성화의 원인 이 자체로도 많이 물어봐요. 이 자체로도 일단은 토양 속에 토양 속에 뭐가 많아서 이산화탄소, 탄산가스가 많아서 토양이 산성화되는구나. 얘가 많아지면 탄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 하나 잡으시고 산성화의 원인. 두 번째 원인이 얘 유기물 분해될 때 나쁜 유기산들이 나오는구나. 얘도 일종의 산이구나. 자, 그 다음에 토양 산성화의 원인, 결과적으로 얘가 왜 많이 생기나의 원인을 첫 번째, 두 번째 본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질소 고정작용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질소가 이렇게 돼서 질소 고정. 근데 얘 일부는 식물이 먹지만 일부는 이렇게 생긴 암모늄 태질산이 질산태질산으로 바뀌는 뭐였죠? 이름이? 질산화 작용이죠.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수소이온이 나온대요. 이 과정에서도. 얘가 나오면 토양 산성화되는 거. 자, 토양 산성화되는 거 세 번째 이유였어요. 호흡에 의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지면 결과적으로 얘가 탄산이 되고 얘는 수소이온을 만드는구나. 두 번째, 유기산, 유기물 분해될 때. 세 번째, 이 과정에서도 얘가 나오는구나. 어찌됐든 얘가 나온다. 산성화된다. 자, 그 다음에 산성비에 의한 수소이온의 유입. 물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내려서 비에 의해서 내려서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 비에 이산화탄소 말고도 이런 산화물이 녹아 있는 이를 통해서 수소이온도 유입된다. 같은 과정이지만 녹아 있는 게 다른 거죠. 하나는 이산화탄소, 하나는 산화물들. 네. 그 외에도 많이 나오고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이쪽에 있는 염기가 빗물에 의해서 용탈되면 산성화 되겠죠. 그쵸? 용탈되지 않는 환경 우리 배웠잖아요. 뭐 있었죠? 하우스. 자연강우 차단 하우스 염기가 용탈되지 않아요. 염기가 많으면 산과 반응할 게 많아요. 염류가 집적되는 토양 거기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다른 포인트에서 염기가 용탈되면 그럼 산성화 돼 있구나. 이쪽으로 가겠구나. 자, 토양 산성의 원인 다시 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는 얘가 늘어나서 호흡 방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탄산가스예요. 탄산. 얘가 탄산을 만들어내고 탄산은 결국 얘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 원인, 유기산에 의해서 또는 보자고요. 빗물에 같이 묶어놔요. 빗물에 의해서 염기가 용탈되니까 산성화되는구나. 세 번째, 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물론 이런 거는 산화물이 녹아있는 산성비, 산성비잖아. 이거는 여러분 안 보셔도 알 거고 굳이 암기 안 하셔도 알 거고 이 정도 카테고리 잡아놓으시고 토양이 산성화되는 원인, 수소이온이 많이 생기는 원인 여러분 무조건. 네. 자, 그러면 저런 원인에 의해서 산성 토양이 됐어요. 토양이 산성화됐어요. 작물에 어떤 영향? 안 좋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토양이 산성화됐대요. 뿌리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식물에 안 좋겠죠. 늘 여러분 떠오르시는 답 있죠? 양수분 흡수 져야 되는구나. 호흡 져야 되는구나. 기본이 그거예요. 기본. 항상 왜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토양이 산성화돼서 토양 속에 있는 수소이온이 과연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 양수분 균형 유지 저해잖아요. 결국 앞이 뭐든 간에 결국 또 양분이 결핍되고 불균형되고 균형저해 결핍. 아무리 좋은 이거 뭐죠? NPK 비료 3요소.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효과가 감소되고 흡수를 못 하잖아요. 뿌리가 상해서 뿌리에 안 좋은 환경 돼서. 됐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는 다 작물 뿌리에 안 좋으니까 답을 고르실 수 있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유해이온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써 있고 가만히 보시면 납, 구리, 망간, 알루미늄, 아연 물론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산성 토양에선 잘 녹아서 식물의 독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눈에 자꾸 익혀두세요. 네.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산성 토양이 뭔가? 산성 토양은 왜 발생하는가? 원인. 그럼 작물에 왜 안 좋은가?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이거 다 암기하려 하지 마세요. 양수분 균형 저해, 흡수 저해, 뿌리 호흡 저해, 결국 작물의 생육 저해. 오케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유해이온 증가도 있지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산성 토양에서는 어떤 양분이 결핍되니? 왜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알칼리성 토양가잖아요. 그럼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또 그러니까 염기성 토양 어떤 양분이 특별히 결핍되니? 여기에 만약에 보기에 이 무기 성분들을 암칼리성 토양에서 부족한 결핍되기 쉬운 성분들을 써놓으면 답을 골라내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암기하셔야죠 뭐. 자, 얘는 인, 그쵸? B는 붕소죠. 그다음에 얘는 칼슘. 근데 우리는 그냥 제 그대로 우리 부산 맘카페 할 때도 그대로 했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마그네슘. 그다음 몰리브덴. 인붕인의 차가 마모됐대요. 산성토양에서. 산성토양에서 인붕인의 차가 마모됐대요. 또 알칼리성을 반대로 하시면 안 되고. 네.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상식적으로 우리가 작물 뿌리랑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거 더하기 유해이온 종류 산성토양에서 결핍되기 쉬운 양분. 오케이. 자, 3스타 나왔습니다. 3스타. 우리 작물의 분류 거의 초반에 했었을 때 산성토양에 강한 거, 내산성이 강한 거 분류 한번 했었죠. 그때 우리 이거 두 문자 어떻게 했었죠? 산성토양에 강한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과수 쪽을 더 많이 물어봐요, 과수 쪽을. 그래서 산성에 강한 거, 내산성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산성이 강한 가수, 복, 불, 밤 무조건. 그리고 약한 거는 약, 포, 무, 올, 이건 무조건 암기. 무조건 암기. 얘를 좀 더 많이 물어요, 과수를. 근데 그냥 일반 작물을 만약에 물어본다. 그럼 우리 이거 암기했었잖아요. 뭐였죠? 내산성이 강한 거, 귀리, 강규란 씨 했잖아요. 강규란. 어디 갔어요? 호수에 갔다. 호수감. 그래서 호수에서 뭐 하늘 땅, 별 땅 할 때 벼 땅 봤었잖아요. 벼, 땅콩. 여기 체크 안 한 게 또 나오네요. 뭐 다른 작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출제위원이 난 진짜 다른 거 써야지 하면. 자, 광기란 아기 하면 되죠. 뭐. 광기란 아기가 호수에 가서 하늘 땅, 별 땅 봤대요. 그다음에 과수는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작물 분류할 때 내산성, 약한 거, 강한 거, 특히 과수 쪽. 그다음에 그 호온성 작물, 호냉성 작물, 단일성 우리 했잖아요. 장일성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두 문자로 암기하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산성토양이 이렇게 작물에 안 좋대요. 뿌리 생육이 안 좋고 유해 이온 용이 잘 녹아서 안 좋고 인붕이네카 이런 성분 결핍되기 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량해야죠. 뭐 토양 계량제, 산성토양 계량제 여러분 썼어요. 아니 여러분 산성토양이래요. 염기성 물질을 갖다 넣으면 되죠. 토양 계량 별거 아니에요. 석회 등 알칼리성 물질로 pH를 교정한다? 염기성 물질을 갖다 서 pH를 교정한다? 수소이온 농도를 낮춘다? 같은 말. 네. 자, 완숙 유기물보다 미숙 유기물이 효과적이다. 여긴 효과적이네요. 습답은 안 좋다 그랬는데 미숙이가. 여긴 효과적이네. 왜요? 분해하면서 입단 형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해하면서 내뱉는 물질로. 유기물 자체는 또 양이온 우리 아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성격 음전화. 그렇죠? 쭉. 네. 물리적 조건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입단이 형성되고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유용 미생물이 촉진되겠죠. 자, 첫 번째 토양 계량제 대표적인 거. 두 번째 유기물 시용, 세 번째 내산성 작물 아까 강기란 아기, 호수감, 벼땅, 복불밤. 내산성 작물. 여기서 내산성이 강한 작물 또는 강산성 작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무슨 작물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남은 뭐 보시면 되고. 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봤던 치환성 양이온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했던 내용들 좀 이렇게 복습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입단 구조 파괴 원인 무조건. 그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양토를 중심으로 사양토, 식양토. 그 다음에 산성토양. 왜 발생하는지. 작물에 뭐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산성이 강한 작물, 과수. 그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알칼리성 토양. 이제 반대되고 여러분 보기 오른쪽에 있는 그 알칼리성, 염기성 토양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